네, 뭐 항상 매번 영원한 궁금증이죠.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을 말아 올려. 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아 올려 볼까요? 네. 자, 어떤 기업부터? 네오이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오위즈. 네. 네. 여기는 화살표 점수를 그러면 몇 점을 줘버릴까요? 9점. 9점. 네. 거의 만점인데. 네, 맞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지. 뭐 최근에 뭐 이슈 먼저 얘기하게 되면 뭐 게임스컴 뭐 세계 3대 게임 회사 중에 이제 독일에서 열렸죠. 거기서 이제 작품상을 이제 상관왕을 하게 되면서 뭐 시장에 최근에 관심을 끌었어요. 뭐 우리 주가도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같은 네. 게임 업계도 상당히 큰 행사인데. 네. 그죠? 그중에서 상관왕을 한 거는 역사상 우리나라 게임사 중 최초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수상을 했던 엘들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콘솔 게임 특성상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게임과 다르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플을 깔고 뭐 게임 도중에 뭐 아이템을 사든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콘솔 게임은 처음 시작했을 때 타이틀 게임 CD나 이런 걸 사죠. 네. 사다 보니까 먼저 매출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이 실제로 엘든링이 수상을 하고 올해 2월에 출시가 됐을 때 3주 만에 1,200만 장이 팔렸습니다. 한 장당 거의 한 7만 5천을 계산했을 때 네. 대략 한 1,200만 장이면 대략 거의 한 8천억 정도거든요. 8천억. 네오이즈 1년 연 매출이 3천억입니다. 네. 매출액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피해 거짓 시 내년 아직 출시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출시된다 하면은 그 분기 그 달에 바로 매출이 바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달 만에 아까 1,200만 장이 나왔다 했지만은 지금 1,600만 장까지 팔렸습니다. 애들링 자체가. 네. 그렇다 치면은 만약에 1,500만 장 팔린다 하면은 1조 매출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네오이즈가 내년에 출시한다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어제부터 도쿄 게임쇼도 이제 3대 게임 쇼 중에 하나인데 네.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지스타도 11월 달에 열리고 예정이고 12월 연말에. 11월. 네. 11월에. 네. 그리고 12월 2일 날 크래프톤에서 칼리스트 프로토콜도 콘솔 게임이 신작이 나오는 거죠. 지금 NC 소프트, 펄어비스 대부분의 게임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중국 시장에서 눈을 다 돌렸습니다. 콘솔 게임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NC소프트야 뭐 내년으로 지금 연기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안 좋았던 부분이었고 지금 계속 이런 콘솔 게임이 신작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쪽 시장에 대한 진입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태조 이방 다음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장 이상이 팔린다. 그러면 아예 매출 자체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네오이즈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선방이고 만약에 크래프톤이 12월에 나왔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내년에 나올 네오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오이즈는 별표 9개도 사실 아깝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갑자기 별표. 아까 얘기했던 이제 X 점수로 얘기했을 때 뜬금없이 별풍선으로 가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 네. 자, 하여튼 화살표 점수 네오이즈 9점을 주고 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어제는 뭐 일봉의 음봉이라고 하는 게 네. 좀 크긴 한데 뭐 그거와는 별개로 숫자로 승부해 보자. 피해 그렇죠. 거짓말? 예, 거짓? 피해 거짓. 이게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피노키오로 가는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인데 이게 소셜 라이크 장르이긴 한데 굉장히 그래픽도 좋습니다. 뭐 그 사이에 뭐 내년에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겠지만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사실 해봐야지 뭘 알 수가 그렇죠. 있는데 워낙 많은 게임들이 있고 저희 나이 때는 좀 소화하기 어려운 게임은 네. 힘들더라고요. 네. 이 퍼즐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SK 이것을 말아 올려. 어떤 기업? SK 케미칼. SK 케미칼 점수. 2점입니다. 낮아요. 이건 사실- 말아 올리긴 좀 무겁구나. 사실 저에게는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요? 사실 작년 초에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구나. 많이 했었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좋아졌고 계속 빠졌죠. 아니 성적은 좋은데
자꾸 빠지는 이유. 그러면서 네. 최근에 싱가포르 헤지펀드가 이제 주주 사안을 내면서 너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좀 팔아라. 팔아서 이 정도 이게 대한 부분을 뭐 연결 이익으로 조금 만회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주 서한을 보냈구나. 예. 네. 근데 계속 그걸 팔지는 않고 막 무상증자나 뭐 배당을 주겠다. 향후에 몇 년간 배당을 주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아니 끝까지 자기네들은 이게 해달라 이거죠. 최근에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SK 디스커버리가 최근에 나와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싱가포르 헤지펀드는 그거는 아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팔아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진작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진작에 팔았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아쉬움이 때문에 남네요. 사실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이 점을 주는 거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회사 가치가 좋아야지 지금 지분 가치로만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금 피로도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많이 쌓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진짜 SK 물론 최태원 회장의 행보도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주주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오늘 그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지만 뭐 SM이 네, 제일 탑이죠. 네, 그죠. 뭐 이수만 회장의 지분 개인 회사 뭐 이게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기에 이제 뭐 보도는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IT 기업 중에는 한미반도체가 어제 200억에 대한 지분 소각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주주가치 제고를 해서 오늘 근데 또 공시했는데 300억 원 자사주 매입을 더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사가지고 태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주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듣는 회사의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건데 예. SK는 워낙 몸집은 크긴 해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저희 두산 한번 집중해서 다뤘었거든요. 네. 자랑할 건 자랑.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네, 봤습니다. 근데 두산도 이제 평가를 다시 쪼개가지고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매력도가 있었고. 그렇죠. 네, SK도 분명히 지금 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참 시장의 이미지가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죠? 하여튼 이화진 과장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는 SK 케미칼. 네. 주가는 그냥 저기 붙어 있구나. 그죠. 올라도 오른 게 아닌데. 아쉬움의 점수 2점.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으로 좀 가벼운 거 한번 가볼까요? 예, 쇼박스. 쇼박스. 네. 여긴 화살표 점 몇 점 줄까요? 4점 정도 4점. 주겠습니다. 사실 뭐 그저께 콘텐츠리 조항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비상선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제작비가 200억이 나왔는데 그렇게 성공도 못했죠.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이 사실 없잖아. 초호화 캐스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블랙버스터급으로 나왔던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흥행이 실패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헌트도 최근에 이제 400만 강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BEP에 이제 근접하는 정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저께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이제 중국 쪽에 개봉했던 이게 독행 월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웹툰 이제 조석 작가가 워낙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이 웹툰을 통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독행월구? 독행 월그 이게 달에 가서 뭐 하는 것 같은데? 7천만 명 중국에서. 저 주윤발 배운 거야? 저도 그거까지. 네, 살이 많이 찌셨군요. 네. 이 중국에서 이 대박이 났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차후에 이제 흥행이 끝나야 최종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나눠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원작 IP가 이게 네이버 웹툰에서 했던 조석 작가의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기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으로 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얼마 받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흥행이 해봐야 뭐 보통 2주나 한 달 안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때쯤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된다 그러면 한번 쇼박스는 한번 이쪽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시간으로 정보원들한테 좀 풀어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쇼박스의 독행월구 어떠냐고.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도. 네, 그저께 갑자기 아직 한번 답은 안 왔는데 네. 네, 답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실시간 정보원들이 효용성이 높을 때가 많습니다. 네. 관련 산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저희 방송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여기는 화살표를 몇 개 줄까요? 3점 주겠습니다. 3점. 여기도 좀 낮은데. 사실 뭐 저는 바이오를 좋아하는 제약 바이오를 다 좋아하긴 하지만 네. 사실 CDMO 쪽은 그렇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뭐 위탁 생산 기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물론 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프라 구축 생산 기지에 대해서 5년간 10억 달러 지원. 사실 10억 달러 지원이라고 하면은 대략 1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4공장이 짓는 게 대략 1.7조짜리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큰 영향도 없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슈가 됐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셀트리온도 내년에 7월쯤에 유플라이마가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송도 공장에 있는 게 미국이 나오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도 물론 어제 셀트리온 자체에서도 그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중이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이제 그런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었죠. 워낙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야오밍 바이오나 우시 바이오 같은 중국 CDMO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도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해도 조금은 시장은 글쎄요, 최근에 워낙 이제 다른 바이오 업체들이 주가가 안 좋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점수를 조금 안 좋게 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네, 일단은 현수표 점수 3점. 네. 자, 쇼박스 리백이 왔습니다. 쇼박스 차이나에서 만든 첫 작품이라네요. 네. 유리한 계약이래요. 대박 작품이라는데. 대박 작품이랍니다. 그럼 쇼박스는 화살표 점수 좀 수정해야 돼도 되겠는데 이거. 네. 네, 일단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으로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알테오제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 바이오로 또 계속. 네. 바이오가 요즘 그 자금 사정 때문에 좀 버티기, 뭐 미국 내 이슈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자, 알테오젠은 왜? 올해 우리나라 기술 이전 금액이 AB 바이오 포함해서 3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네. 알테오젠은 계속 이제 하반기에 그 알트 비포에 대한 이제 최근에 바이오 USA가 6월달인가 7월달에 벌어졌었는데 그때 빅파마들의 관심이 6군데에 계속 나왔었고 이미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미 실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기간이 거의 하반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한 건만 터져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는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자꾸 주가가 최근에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 이게 예전에 19년도, 20년대 두 건이 나왔는데 그때가 4조짜리와 1.5조짜리 정도 계약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형 계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항상 제약 바이오는 인내심이 좀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도 다른 제약 바이오 대비해서 조금 이런 바이오 플랫폼에 대비해서는 여기 조금 화살표 기대를 점수 안 주셨대요. 7점 드리겠습니다. 꽤 많이 좀 7점. 네. 사실 이것도 당방을 갔다 왔던 회사이고 네. 조금 그 회사 담당자의 말로는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회사는 바이오 플랫폼 회사이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으로 굉장히 강자로서 이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굉장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경쟁사 할로자임 대비해서도 조금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성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보로노이가 네. 이제 플랫폼 기술을 기술 수출했잖아요. 네. 이 플랫폼과 사실 그 시밀러의 그 뭐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들 선용해서 하시는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알테오젠까지 낙폭이 좀 단기간에 한 달 동안 계속 떨어졌네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도 바이오는 참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네. 이게 항상 누군가 이 회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답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했을 때에 대한 가치는 더 커질 수는 있으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결국 폐쇄형이고 이 회사 같이 좀 개방형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빅파마의 다른 회사가 간암 치료제로 할로자인과 이 플랫폼 계약을 맺게 되면 다른 회사가 이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반면에 네. 알토에젠 똑같은 치료제라도 이 바이오 플랫폼 다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빅파마 업체들은 알테오젠에게 기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iOS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개념. 그렇습니다. 네,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이제 오픈형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뭘 개발하려면 거기다 얹어야 되는. 네. 그러면서 뭘 이해를 잘 했나 모르겠네. 맞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까지 들어봤고요. 화살표 점수 7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오이즈가 9점 받았고 알테오젠이 10점 받았으니까 두 개 기업이 조금 높은 편인 거.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